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12지 연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그죠? 도대체 12지 연기가 도대체 뭔가? 그죠? 그걸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딘가 하면은 232쪽으로 먼저 한번 가봅시다. 그죠? 232쪽에 가면은 그 12지 연기 등 각 연기 개관에서 12지 연기 나오죠. 그죠? 그 밑에 보면 다운표 안에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쭉 해서 다음 페이지까지. 그죠? 전체 괴로움은 무더기가 소멸한다. 여기까지 나와 있죠. 그죠? 그 요것이 12지 연기의 정형구입니다. 그죠? 모든 12지 연기는 요렇게 정형화돼서 나타납니다. 물론 이게 그죠? 기니까 중간에 다 점점점 해서 그죠? 그죠? 이세트라 해서 그죠? 그죠? 등등 해서 그죠? 내지해서 다 생략을 해버리지만은 다 풀어서 하면은 요렇게 12지 연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먼저 그죠? 이 12지 연기가 도대체 뭔지 그죠? 이 이제 정형구를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앞으로 가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2쪽 그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요부터 해서 그죠? 끝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름아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여섯 감각장소를 조건으로 감각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취착을 조건으로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발생한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기 때문에 아름아리가 소멸하기 때문에 정신물질이 소멸하기 때문에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하기 때문에 감각접촉이 소멸하기 때문에 느낌이 소멸하기 때문에 가래가 소멸하기 때문에 취착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가 소멸합니다. 예, 됐습니다. 이것이 12지 연기의 정형구입니다. 모든 경에서 그죠? 12지 연기는 이렇게 정형화돼서 나타납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쭉 보면 한자를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한자가 참 외우는 데는 참 좋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12지 연기를 외우라면 한자를 모르는 저도 지금 잘 외우잖아요. 그죠?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물론 노사, 우비원에까지 넣어야 되지 말이죠. 우비원은 빼버리고죠. 그래서 생, 노사. 이렇게 하면은 12개의 각지가 됩니다. 그래서 됐죠, 그죠? 그래서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 됐죠, 그죠? 요렇게 해서 요것이 12각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경에서 12지 연기는 요렇게 해서, 그죠? 이제 이렇게 두 번 반복돼서 나타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문단은 뭐를 이야기하는가? 제가 왜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라고 자꾸 두 개를 다 써줍니까? 정형구 자체가 그래 돼 있습니다. 그죠? 됐죠? 제 첫 번째 나타난 정형구는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를 조건으로 아름아리. 이거는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지요. 맨 뒤에 가면은, 그죠? 우리가 그죠? 늙음, 죽음과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그런 고통, 절망이 발생한다. 이게 뭡니까? 늙음, 죽음, 근심, 탄식.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괴로움이잖아요. 그렇죠? 괴로움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괴로움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하는 발생 구조를 무명, 행식, 명색부터 해서 그죠? 노사, 생노사, 노사, 우비권에까지 밝히고 있으니까 이거는 뭡니까?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첫 번째 정형구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라고 한 거고, 그다음 두 번째 정형구는 뭡니까?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빗발여 소멸하기 때문에 의도적 행위들이 소멸하고, 의도적 소멸하기 때문에 소멸을 이야기하죠. 소멸.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괴로움의 무슨 구조입니까? 소멸 구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정형구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 두 번째 정형구는 괴로움의 소멸 구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다. 딱 됐죠?
됐죠, 그죠? 그래서 한글로 옮기면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래 됩니다죠. 자, 이거를 우리가 한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뭐라 합니까? 한문에서는 그렇죠. 앞에 나오고 있죠, 그죠? 유전문이라 합니다. 발생 구조는 흘러가는 구조. 일어나서 생겨갖고 흘러가는 구조니까 유전문이라 합니다. 됐죠? 그럼 소멸 구조는 뭡니까? 말 그대로 소멸이라는 것은 멸해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환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중국에서 걸어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환멸 구조로 합니다. 그죠? 원어로는, 그죠? 우리가 그 발생 구조는 아눌로마. 그죠? 앞에 다 나옵니다. 발생 구조는 아눌로마. 그죠? 로마는 사실 털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털 있잖아요. 몸털, 머리털. 특히 몸털을 로마라 그럽니다. 아누는 뭐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역행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누라 하면은 뭐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스르지 않고 따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아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이거는 그 따라가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아누로, 그러니까 머리털을 이래 쓰다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머리 결대로 쓰다듬는 거죠. 우리는 머리가 없어갖고, 그죠? 그렇죠, 그죠? 그럼 요거를 아누로마다 그럽니다. 됐죠? 그럼 이렇게 뭡니까? 거슬러서 이렇게 확 이러면 이거는 뭡니까? 거스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누로마 반대되는 환멸문은, 그죠? 빠띠로마라 그럽니다. 빠띠로마고, 빠라띠는 뭐뭐에 대해서 이 말입니다. 그죠? 대해서 그러니까 거슬르는 거 이래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환멸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머리털입니다. 아누는 머리털을 따라서, 그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무명을 따라서 행이 있고 행을 따라서 요로 되는 거고, 그죠? 됐죠? 빠띠로마는 뭡니까? 거스르는 겁니다. 멸해버리는 겁니다. 그죠?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무명이 탁 멸하면은 행이 멸하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아누로마, 빠띠로마고, 아누로마는 유전문, 빠띠로마는 환멸문. 됐죠? 여기서 첫 번째 정형구는 무명연 행, 행연식 하는 것은 이제 아눌로마 혹은 유전문이고, 무명멸적 행멸, 행멸적 식멸 하는 것은 뭡니까? 빠띠로마 혹은 환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연기의 정형구는 딱 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이제 파악 다 했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기본 파악인 겁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딴 거는 이제 이것만 우리가 그대로 딱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딴 거는 쉽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자, 229쪽에서, 그죠? 우리 연기가, 그죠? 이렇게 11가지나, 그죠? 이지 연기부터 11까지 나온다. 이 이야기가 됐고죠. 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게 230쪽입니다. 자,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측면은 이 연기의 가르침에서 유전문, 즉 발생구조를 쓰라고 있는 가르침이 몇 군데에 나타나며 환멸문, 즉 소멸구조를 쓰라고 있는 가르침이 몇 군데에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유전문 찾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눌로마 해놨죠? 그래서 유전문은 아눌로마고, 이거는 뭡니까? 한글로 하면은 발생구조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멸문 돼 있죠? 빠띠로마 돼 있죠? 이거는 뭡니까? 소멸 구조를 쓰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72개의 가르침 가운데 괴로움의 발생 구조만을 쓰라고 있는 것은 2개밖에 안 되고, 괴로움의 소멸 구조만을 쓰라고 있는 경우는 또 4개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발생 구조, 소멸 구조를 다 쓰라고 있는 것은 52개 경이고, 나머지 14개 경은 이런 관점과는 큰 관련이 없이 쓰여지고 있다. 이래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그죠? 우리는 한 경에서, 그죠? 무려 72개 중에서, 그죠? 52개 경, 거의 대부분의 경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가르침 안에 유전문과 환멸문, 우리 방금 읽어봤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그죠? 무명연 행연식하고 무명멸적 행멸이라는 유전문, 환멸문이 2개 다 나타나는 경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죠? 됐죠? 그죠? 요래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유전문, 환멸문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순관역관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유전문, 환멸문, 순관역관입니다. 순관역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 보면, 그죠? 그 230쪽에 주 159번에서, 그죠? 밑에서부터 볼 때 맨 마지막 문단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북방의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나, 됐죠? 찾았죠? 그거 보면 뭐가 나타납니까? 그 두 번째 줄면은 순관이 나타나죠. 그죠? 순관이 나타나고, 그 밑에 보면 또 역관이 나타나죠. 그죠?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죠? 연기의 정형구에서 기본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 4가지 관점입니다. 첫째는 뭡니까? 뭡니까? 유전문, 환멸문. 그 다음에 뭡니까? 순관, 역관. 됐죠?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자, 유전문, 환멸문은 이미 우리가 다 봤습니다. 그죠? 그죠? 괴로움의 발생 구조를 쓰라면은 유전문. 괴로움의 소멸 구조를 쓰라면은 환멸문. 됐죠? 그러면 순관, 역관은 뭐겠어요? 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들을 보면은
무명연행, 행년식, 식염명색, 명색연육입해서, 그죠? 생년노사, 우비, 고뇌멸. 요런 순으로 나타나는 경이 있고, 또 어떤 경들은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그죠? 생년노사, 우비, 고뇌. 됐죠? 곡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유연생. 됐죠? 그죠? 그 다음에 취연유. 그 다음에 애연, 뭡니까? 취연유가 아니고, 취연유, 애연취. 요런 식으로 거꾸로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12연기를 생노사부터 생노사를 제일 위에 갖다 놓고 거꾸로 쓰라고 있는 거. 그럼 그걸 뭐라 불러야 됩니까? 그게 역관이잖아요. 그죠? 됐죠? 그게 역관이면은 무명년 행년식부터 해서 무명, 행식, 명식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은 뭐라 불러야 됩니까? 순간이라고 불러야 되죠. 그죠? 간단합니다. 됐죠? 순간 역관 아시겠죠? 그죠? 순간 역관은 간단합니다. 무명부터 행식, 명식, 유깁 이렇게 나가면은 순간이고. 그죠? 그죠? 뭡니까? 노사, 생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부터 먼저 나오면은 그거는 역관입니다. 됐죠? 간단합니다. 그래서 유전문, 환멸문, 순관, 역관 이렇게 그죠? 전통적으로 네 가지로 그걸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 경에서도 이 네 가지가 섞여 나옵니다. 그죠? 됐죠? 그래서 요거를 찾아보면 됩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 그죠? 이제 159번 그 주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연기로 대표되는 연기의 정응구는 크게 다음의 네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됐죠? 편의상 한자 정응구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뭡니까? 무명연애 행년식부터 해서 생년노사 우비고뇌까지. 됐죠? 제가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둘째는 무명멸적 행멸, 행멸적 식멸부터 해서 생멸적 노사 우비고뇌멸. 순서는 똑같은데 위에는 조금 발생이고 이거는 뭡니까? 소멸이고 그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그죠? 그죠? 위에는 발생 구조, 밑에는 소멸 구조. 그럼 셋째는 뭡니까? 이게 이제 순서가 바뀌갖고, 순서가 바뀌갖고 생년노사 유연생 이것이 먼저 나타나는 거 됐죠? 그래서 행년식, 식염, 무명년행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생년노사도 있을 거고 생멸적 노사멸로 나오는 것도 있겠죠, 그죠? 생멸적 노사멸, 유멸적 생멸 이렇게 해서 그죠? 무명멸적 행멸까지 나오는 이 크게 그죠? 우리 연기의 정형구는 이 네 가지로 이야기가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무명년행, 행년식, 생년노사, 우비고뇌 이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유전문, 환멸문, 순간역관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뭐가 적용됩니까? 이거는 첫째로 유전문이죠. 그러면서 이거는 순간입니까? 역관입니까? 당연히 순간이죠. 그죠? 됐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무명멸적 행멸, 행멸적 식멸, 생멸적 노사, 우비고뇌멸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환멸문이죠. 소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환멸문이면서 이거는 또 순간입니까? 역관입니까? 당연히 순간이죠. 그죠? 그 다음에 셋째는 뭡니까? 생년노사, 유연생 이거는 이제 밑에부터 이야기하니까 밑에서부터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발생 구조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유전문입니까? 환멸문입니까? 유전문이죠. 유전문이지만 이거는 순간입니까? 역관입니까? 역관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생멸적 노사멸, 유멸적 생멸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멸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환멸문이죠. 환멸문이면서 생부터 먼저 나오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역관이죠. 그죠? 고려됩니다.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그죠? 나 잘 모르겠는데, 이 싶은 분들은 제가 그럴 줄 알고, 그죠? 다 적어 놨습니다. 그거 보면 그죠? 159번 주 맨 마지막이 어디에 있습니까? 231쪽 제일 위에 있죠? 주에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앞에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거는 1, 2, 3, 4 해갖고, 첫째, 이제 무명년 행식, 생년노사, 이거는 유전문이면서 순간. 됐죠? 두 번째는 환멸문이면서 순간. 세 번째는 유전문이면서 역관. 네 번째는 환멸문이면서 역관. 됐죠? 요렇게 써놨습니다. 혹시, 그죠? 지금, 갑자기 제가 말을 빨리 해보니까 좀 뻥하다 싶은 분들은 개인적으로 나중에 음미를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아닙니다. 쉬운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그죠? 유전문, 환멸문, 순관, 역관. 이 구조로 또 이제 살펴봐야 된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그죠? 이제 네 가지로 제가 줄을 길게 좀 달아놨습니다. 근데 이제 거듭 이야기하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요건 이야기도 안 해빼는 게 더 나은데 그죠? 근데 사실 저는 순간역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두습니다. 왜? 상자부 주석서에서는 유전문, 환멸문만 강조해서 나타나지 순간역관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유전문하고 순간은 동일 취급해버리고 환멸문하고 역관은 또 동일 취급해버렸습니다. 그래서요. 그죠? 그래 했는데 이제 막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로의 찬스죠. 찬스죠. 예? 저 강목이 저 자식 그죠? 헛소리 안 하나? 지금 눈을 동그랗게 해갖고죠. 딱 치다봤는데 이 자식이 뭡니까?
유전문하고 순관을 동일 취급해버렸거든. 때는 왔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뭐, 어떤 사이트에서, 그죠? 이 강목이 이 자식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죠? 강목 스님이 드디어 뭐, 예를 들어서 실수했다는 식으로 했잖아요. 바바바박 막 해놨다고. 누가 저한테 막 이메일로 막 일러주더라고요. 어? 그러고 한번 쑥 들어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 그럼 저는 뭡니까? 옳다 싶은 거는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저는 제 스스로, 그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저는 옳다 싶은 거는 뭡니까? 받아들입니다. 끝까지 제 변명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분명히, 분명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라고. 그러면 무조건 저는 그 사람 말만 믿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료를 찾아봐야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거 하면 신주단지 모시되다 하는 게 뭡니까? 시베타. 그죠? 이것보다 잘 되는 거 없어요. 막 경전이 막, 그죠? 온갖 경전이 그죠? 다 담뿍 다 들어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시베타로 유전문, 환멸문, 순간역관을 다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니까, 예, 북방에서는 분명히, 그죠? 유전문, 환멸문과 순간역관을 다르게 봤습니다. 다르게 봤다는 게 이제 증거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죠? 이 책부터 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인정을 하고, 그죠?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죠? 됐죠? 그죠? 저희 장점이라고 봐야지, 이거는, 그죠? 잘못된 거는 잘못했다고 해야죠. 물론 변명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뭡니까? 전통적으로 우리 북방에서 해온 그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죠? 거기에 대해서 한 것이 230쪽, 그죠? 주에서 보면은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런데 북방의 아비달마 대비바사론이나 아비달마 순정이론 등에서 순간은 위의 첫째와 둘째를 뜻하고 역관은 위의 셋째와 넷째를 뜻하는 것으로 주로 나타나고 있어서 초기불전 연구원에서는 유전문과 순간문을 동의어로 강조하고 환멸문과 역관문을 동의어로 강조하게 되면 혼란의 소지가 많다. 그래서 본서에서는 유전문, 환멸문과 순간, 역관이라는 표현을 북방불교 용법에 따라서 적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됐죠? 그죠? 그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시켜서 제가 본 그거를, 그죠? 231쪽 제일 위, 주 제일 위에 1, 2, 3, 4에서, 그죠? 방무리에 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전문이면서 순간, 환멸문이면서 순간, 유전문이면서 역관, 환멸문이면서 역관,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스님들은 이것이 너무 생소하니까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죠? 대부분 스님들이, 그죠? 12연기 자체에 대해서도 한국에서 제대로 설명을 안 해주거든요. 이러고 너무 아픕니다. 문명연의 행실, 이러고 너무 아픕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막 화음에서 나오는, 그죠? 막 중중무진 연기, 법계 연기, 이렇게가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에,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말이 있을 때부터 했잖아요.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죠? 법계 연기를 해갖고, 그죠? 자, 그죠? 사란톨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여기 개입 다 된다. 맞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햇빛이 있어야 되고, 그죠?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농부의 피땀이 있어야 되고, 걸음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까? 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뭡니까? 사람들이 똥을 누워야 되고, 똥을 누기 위해서는 밥을 먹어야 되고, 또 밥을 먹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살롱살을 해야 되고, 반찬을 기려야 되고, 이래 하면은 뭡니까? 사란톨 내 입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온 우주가 여기 다 들어온다. 제가 그죠? 말이 있을 때, 20살 때 이제 대불련 하면서, 그죠? 교화부장하고 이러면서, 이런 소리를 그때 다 했어요. 굉장하죠? 그죠? 됐죠? 그러니까 뭐 연기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냥 법계인교로 가버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기경을 전공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연기와 연은 엄격히 구분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죠? 연기는 괴로움의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상사에서 그런 이야기도 전에 대토론회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금강경 역회 그거 갖고, 그죠? 금강경 결제해가지고 그때 스님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고 가나성과 윗바사나 무엇이 갖고 다른가 이래갖고, 그죠? 그때 한번 난리법석이 났거든요. 온 신문이 다 나오고 이래갖고, 그죠? 수자 스님들이 벼르고 왔어요. 그때 우리 어느 스님입니까? 어느 스님이고? 지금 큰 스님. 나 스님들 이름이, 모시고 사는데 이름 생각이 안 나요. 스님, 그 스님 계시잖아요. 예, 석종사 스님. 예, 해국 스님. 모시고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스님이 그때 그거로 대표설법을 한 분은 왔거든요. 그 수자들이 한 30명, 한 30명 넘었어요. 바글바글 와갖고 있잖아요. 이 자식 오늘 한번 맛 좀 봐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고, 그 다음 그 외에 스님들이 있잖아요. 한 80명 이상 왔어요. 시상서 생기고 스님들이 그런 많이 먹은 거 처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 제법 큰데, 그죠? 스님들만 다 들어가도 밖에 스님들 또 몇십 명이 밖에 서 있고 그랬어요. 그래 갖고 했는데, 그때
요 기초선언에 성감하시던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와, 그 스님이 와갖고 막, 스님은 삼처 전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자, 교학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는 인정할 수 없다. 과학적으로 그렇다. 이러니까 삼처 전심을 또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나도 수사 출신이다. 웃기지 마라. 저도 내가 왜 져요? 내보다 한 대북 10몇 년 후배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선방에서 한철 그게 어딥니까, 그죠? 맞죠? 그죠? 그럼 이래 재밌어요, 그 조선일보 기자들하고, 그죠? 그 기자들이 자기가 그죠? 기자 생활 한 10몇 년 이래 한 중에서, 그죠? 종교 집단에서 이렇게, 그죠? 말로 갖고 있잖아요. 분위기가 훅 달아오르면서 이야기하는 논쟁하는 거 처음 봤대요. 나 불교가 이런 줄 몰랐다 하면서 그러고 굉장하다고 이래서 하고 사람을 또 더 부추기고 재미가 있으니까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렇게 이 스님이 저보고 뭐라는 거. 스님, 그러면 화두가 뭐냐고 이러더라고요. 사실 그 금방진 이야기잖아, 그죠? 잠깐만 후배가, 그죠? 스님, 화두가 뭐냐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제가 선방에서 수행했다는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라요. 그래서 스님도 알다시피 화두 이야기는 안 해주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나 이야기하겠다. 나는 출가해서 화두 받은 게 아니고 마을에 있을 때부터 나 화두 받았다. 그 화두 때문에 나 출가했다. 묻자 화두다. 딱 그랬어요. 그래 하고 수군해졌더만 정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공손해지더라고요. 공손해져갖고 말을 하는데 말을, 그죠? 널 조리 있게 잘 하더라고요. 잘하는 스님이 어땠습니까? 처음에 한번 빡 꺾어비려고 그 소리를 빡 한 거예요. 근데 저거 꺾입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안 되죠. 고분고분 나오면 저도 예 이래 하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저쪽에서 저리 나오면 저도 같이, 그죠? 이래 들으면 거죠. 그죠? 그래갖고 그 스님이 이제 그래갖고 제가 화두 들은 사람이고 이래 하는, 그래갖고 자기도 누구를 떨어지고 저도 그래갖고 서로, 그죠? 너무 목소리 커서 죄송하다 이러고 그런 분위기가 좋게 싹 흘러갔어요. 뭔 이야기하다 이렇게 됐어요? 네? 뭔 이야기하다 이러고 갔어요? 왜 연기하다가 왜 이게 나왔어요, 갑자기? 네? 그 이제 유전무 한멸무 무조건 그랬습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그죠? 이제 여기 다 됐고, 그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또 뭐 하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죠? 요 문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은 이제 무조건 연기 가르침이 너무 생소하다. 그죠? 저도 물론 옛날에 생소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스님들은 너무 생소하다. 거기에다가, 그죠? 무명행식, 명세, 유급, 촉수, 애치유, 생노사, 이것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그죠? 갑자기 여기서 유전문, 환멸문, 순관역관 들이대니까 어려워질 수 있다. 그렇지만 이것도 뭡니까? 자꾸 듣고, 그죠? 그래 하면은 또 아주 쉬워져 버린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 이야기가 유전문, 환멸문, 순관역관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23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31쪽을 보면은 그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영교의 정은구 혹은 공식으로 잘 알고 있는 이것도 좀 알려진 거지요. 그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는 가르침이 나타나는 경들은 모두 우리 있는 상황 때 보면 7개 경에서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라는 요 정연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160번 주에서 저는 이마스님 사띠, 이담, 호띠 이런 원어를 밝혀놨고, 그러니까 한역까지 해놨습니다. 그 중국에서는 어떻게 옮겼습니까? 차유고 피유. 됐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차생고 피생.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차무고 피무.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차멸고 피멸. 됐죠? 이것이 멸할 때 저것이 멸한다. 이렇게 딱 직역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왜 또 이걸 하는가 하면, 우리 한국에서는 또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차유고 피유. 이걸 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걸 또 절대해버리죠? 이 차피에다가 뭐를 잡아넣습니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잡아넣을 뿐입니다. 됐죠?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예? 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죠? 똥이 있을 때, 그죠? 비료가 있고, 거름이 있고, 그죠? 됐죠? 거름이 있을 때, 똥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죠? 똥이 일어날 때, 그죠? 거름이 일어나고, 똥이 멸할 때, 거름도 멸한다. 그거 적용이 되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요까지 무식하기는 아니더라도, 그죠? 모든 법에다가, 제법의 상호관계에다가, 모든 법에다가 이걸 다 적용시키려 한다는 겁니다.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75법, 82법, 100법 하는 이 모든 법에 다 적용시키고 이것저것 해서, 그죠? 이 법, 저 법을 다 적용시키려 하는데, 그거를 적용시키면은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초기경의 문맥으로 볼 때 그래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것도 결국은 어디만 적용시키게 된다는 말입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에만 적용시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발생구조, 소멸구조에만 적용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가 요거를 전구를 읽어봤습니다. 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 유, 생, 노사라는 이 12각지의 구조에만 적용시키게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무명과 행을 적용시키면은 무명이 있을 때 행이 있고 무명이 일어남으로 행이 일어난다. 됐죠? 그 다음에 무명이 없을 때 행이 없고 무명이 소멸함으로 행이 소멸한다. 됐죠? 12연기 각지에만 적용시켜야 된다. 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이제 벗어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법의 상호관계에서 24연이나 6인 4연 5가나 10인 4연 5가로 그는 그죠? 관찰하고 규명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제 이야기는 요것은 왜냐면 경에 그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에 요 있잖아요. 차유고 피유하는 요거는 그죠? 초기경에서 7군데 나타나는데 상대니까에서 그죠? 인연 상대에서 7군데 나타나는데 7군데가 다 뭡니까? 예외 없이 12연기 각지에만 적용이 되고 있다. 요거를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죠? 나타나는 경우 모두 7개다. 했고, 그죠? 이 가운데 62번 경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6개 경들은 이 정형구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즉,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을 우리가 살펴본 게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무명연의 행령식, 시기명색, 명색연육이 그죠? 무명멸적, 행멸, 행위적, 식명하는 그죠? 우리 12연기의 정형구 있잖아요. 요것이 바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라는 식으로 우리 그죠? 231쪽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입니다. 12연기의 정인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62에는 이 정구 다음에 감각 접촉을 반연하여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이 나타나고 하는 이지연기가 나타나는 것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 12연기 안에 포함되어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232쪽 그죠? 제가 결론으로 저자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 차유고 피유의 정형구도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 즉 유전문과 한멸문을 설하는 데에만 나타나지 이 정형구는 우리가 별 생각 없이 내뱉는 것처럼 제법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죠? 중중무진 연기나 법계 연기에 설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밝히고 싶어서이다. 됐죠? 제 의도를 알겠죠? 그죠? 예, 그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앞으로 가서, 그죠? 231쪽 거 가서, 그죠?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건 무슨 문입니까? 인자는 누가 봐도 이거는 유전문이죠. 그렇죠, 그죠? 이거는 뭐 명명백백하게 유전문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할 때 저것이 소멸한다. 이거는 무슨 문입니까? 명명백백하게 환멸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유전문, 환멸문은 전부 어디만 적용됩니까?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에만 적용됩니다. 됐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이 차유고 피유 이 구문도 결국은 12연기에만 혹은 괴로움의 발생구조와 소멸구조에만 적용이 돼야 된다. 제가 요거를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리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 하면은요. 이제 기본적인 것은 다 해버렸습니다. 다 해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죠? 232쪽에 나타나는 것은 그 위에서 12지 연기부터 2지 연기까지 쫙 해놨잖아요. 그죠? 그 특징을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2지 연기 등 각 연기의 격안에서 첫째 12지 연기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읽어봤듯이, 그죠? 이런 무명행, 식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노사, 그죠? 요런 게 나타나는 게 12지 연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건 다 순관, 역관, 유전문, 화멸문 다 있습니다. 그죠? 이제 고려되어 있고. 그럼 11지 연기 또 있죠. 그죠? 11지 연기는 주로, 그죠? 대부분이 12지 연기 가운데서 무명이 빠지고 행식, 명색, 요렇게 해서, 그죠? 노사까지 가면 11개죠. 그죠? 됐죠? 그래서 11지 연기가 된다. 그 다음에 10지 연기는 네 곳인데, 이거는 뭡니까? 12지 연기에서 앞에 무명과 행이 빠지면 10개가 되죠. 그죠? 그죠? 그래서 10지 연기가 된다. 이래 했고, 9지 연기는, 요거는, 그죠? 두 개로 됩니다. 그죠? 1번 고 앞에는 것은 취, 유, 생, 노사가 빠져서 9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2번에서는 무명, 행, 식 앞에 있는 3개가 빠져서, 그죠? 이제 구지 연계가 되기도 합니다. 됐죠? 그 두 개로 나타나죠. 그죠? 그죠? 구지 연계,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는데, 구지 연계는 S12에 11, 234에 제일 아래 있죠. 그죠?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235페이지 보면은 두 번째 문단에 보면 S12에 58 됐죠?
요 두 개인데, 앞에 거는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그죠? 취유생노사가 빠졌고, 그 다음에 S12, 58 두 번째 거는 무명행식이 빠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몰라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팔지연기도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등등등등 해서, 그럼 칠지연기는 이렇게 되고 쭉쭉쭉 넘겨보십시오. 그 다음에 237쪽에 보면 오지연기는 이렇게 해서, 죠 오지입니다. 그럼 특히 이 오지연기는 그 237쪽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 그죠? 두 번째 문단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자, 이것은 삼세양융 인과를 쓰라는 12지 연기 가운데 금생의 원인과 내생의 결과를 쓰라는 후반부의 취유생노사의 다섯 만을 들고 있다. 됐죠? 그래서 오지 연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2지부터 해서 11지 연기는 결국은 뭡니까? 12지 연기에 포함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예, 그렇게 해서 4지 연기, 3지 연기, 2지 연기까지 쭉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239쪽에 보면은 이제 12지 연기 각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무명은 뭐를 뜻하는가? 행은 뭐를 뜻하는가? 이거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길지만은 쭉 제가 그죠? 이제 그 경과 주석서에 나오는 대로 그죠? 해서 여기 적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7시 반이 됐으니까 일단 10분 쉽시다. 10분 쉬고 제가 이제 12연기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12연기가 그 특징을 그죠? 이제 이 칠판에 그림을 그려가면서 그죠? 12연기 특징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쫙 읽고 그죠? 이거 오늘 연기 다 끝내야 되는데 그죠? 제가 하는 만큼 해보겠습니다. 그죠? 예, 일단 10분 쉬겠습니다. 예.